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바쁘셨나 봐요. 네. 네. 저도 오늘 저기 모 기업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5시까지 강의하고 부랴부랴 올라오느라고 제가 막 총알처럼 쏘면서 이것도 아마 한 2주나 3주 뒤에 딱지 날라오면 좀 배 아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 장상원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윤호 하고님도 반갑고요. 김진희 하고님 반갑고 윤대경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기 토요일 날 학교에서 한마음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항상 그 축제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잠깐만, 저 학부 다녔을 때가 몇 년 전이야? 지금 한 20 몇 년 전이니까. 그때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규모도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혹시 장상환 학원님은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입은 서울이고요. 네. 직장은 천안입니다. 맞다, 맞다. 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한번 학교에서 행사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우님들이 실제로 우리 세종사이버대회 하니까 온라인 공간만 자꾸 생각하시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병 학우님도 마찬가지고. 한마음 축제 다녀왔잖아요. 그때 계셨어요? 네, 저 봤어요? 네. 교수님 일찍 가셨잖아요. 그때 계셨구나. 네. 본 기억이 안 나지, 왜? 어디 어? 계셨죠? 저요? 네. 저 하이볼 만드는데 같이 이광규 대표님이랑 같이 앉아 있고 그랬었는데 아, 저, 점심 아, 저, 식사하고 음료수랑 갖다 드렸잖아요. 맞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해요. 일찍 나중에 가셨던데. 나중에 한번 보면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김대기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미팅이 15분에 있어가지고요. 인사만 드리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혹시 지금도 아직 저기 밖에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왔는데 또 네. 오늘 그 부가세 때문에 또 세무 네네네.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어, 그런 것도 이렇게 저기 퇴근 이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오늘 말일이라 오늘까지 줘야 되는데 제가 출장 음, 갔다 와서 못했어요. 또 내일 또 아, 쉬는 날이라 그래서 제가 네네네네. 그걸 오늘 좀 미팅에서 서류 자체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하죠. 7시라 좀 너무 늦어서 그래서 그렇죠. 좀 인사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네네. 그래서 부가세, 제가 네. 부득이해도 그래도 얼굴 뵙고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유, 감사. 네, 그 네, 외국 다녀오셔가지고 뭐 네.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 좀 네.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라를 옮겨 다녔더니 그래서 다음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 나라만 가려고요. 그럴 수 있으면 좋죠. 한 나라만 갈 수 네, 있으면 좋죠. 네, 네, 아무튼 뭐 저기 네, 오늘 세금 처리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네, 그렇잖아요. 또 치일 내안 내거나 뭐 자료 잘못 내면 또 괜히 엉뚱하게 빗나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무 관계자랑 만나서 좀 주기로 해가지고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병화고님 그날 저기 한마음 축제 때 네. 저 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 제가 사실 그날 왜 갔냐면은 전날 밤을 꼬박 새가지고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이제 이승현 교수님하고 최승호 교수님 빨리 가라고 밤을 왜 새냐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뒤에 이어서 올라오는 사진 보니까 네.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게 그 누구였죠? 그 낭만 고양이 체리, 불렀던 체리 필터요. 체리 필터 그것도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마우스 저희 마우스 나왔더라고요. 네, 제이세라고 저희 퀴즈 맞췄다고 단체 사진도 찍어서 올렸잖아요. 와 그리고 또 뭐야 상금이라 그래요 뭐 경력금이라 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희 2등 했잖아요. 70만 네. 원. 와 그날 회식 잘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내려와야 돼서
또 시간 맞춰서 차 때문에 내려왔죠. 중간에. 그러면 그날 돈 받은 거는 그날 쓰는 게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어차피 학부잖아요. 저희가 학부로 네,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학과 대표들하고 이제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죠. 네. 그거랑 이게 상관없이 이거를 한번, 산업안전공학과만 네. 받은 게 아니라 재난 아, 학부로 받았잖아요. 야, 그러면은 과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세 개, 네 개, 다섯, 5개. 네, 소방방재, 소방행정, 행정, 산업안전, 드론, 경찰, 드론 5개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도 그거 한 게 어딥니까, 진짜. 그렇죠. 2등 한 개, 열 몇 개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저희가 2등 한 게 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음. 근데 확실히 단합은 잘 되는 제가 이제 산업안전공학과 보면서 단합은 참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근데 다른 과들은 확실히 많이 안, 참석률이 저조하긴 하더라고요. 네. 다른 학과는 교수님들도 많이 안 오시던데? 네, 점심 이후에 소방 쪽에서 교수님 한 두 분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행사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아무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음 네,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 중간고사, 것도 없는, 그러니까 항상 학기가 시작될 때, 씨,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 딱 하는데, 중간고사 딱 보고 조금 있으면, 벌써 기말고사네, 뭐, 이런, 게 돼서, 그렇죠. 예. 그 100%다 교환해서 나왔으니까요. 네. 네, 뭐,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평균 점수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게 주관식이나 서술형을 내야 되나 봐.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쉬워요. 네. 예, 예, 예. 주관식 하면 더 채점하기 힘들지 않나요? 어, 그렇죠. 이의제기도 많이, 이제 성적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오겠죠. 난 이렇게 네. 썼는데 이게 나는 왜 이거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근데 어쨌든 요번 주 강의 들으셨어요, 혹시?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우리 장상원 아버님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어요. 네, 뭐 지난주까지 싹 다 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 있으세요? 처음부터 모르는 거라 뭐 의문점 생길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제 실무하고는 예, 좀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예, 뭐 업무는 이제 뭐 업무 집중적으로 업무적인 것만 하지 뭐 예. 부수적인 거는 좀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옛날에 공부했던 건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어렵죠. 사실 이 심리라는 부분이 예. 사실 그간에 있었던 그냥 임상 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플러스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안전하고 접목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제가 항상 안전심리를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혹시 안전 관리,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관련해가지고 생각나는 공학자 생각나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있으세요? 한병화고님 있으십니까? 공학자 뭐 중에서 안전 관리 관련해가지고 이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실무에 접합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가장 흔한 하이니 아닌가요? 어디하고? 하이니가 학자가 아니에요. 그 보험사 네, 보험사 네. 직원일 뿐이지 그 사람과 손해사정이었죠. 네? 손해사정이 거의 지금 단어로 얘기하면 손해사정이 보험평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학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 하이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최초의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론을 정립했다. 뭐 이런 의미는 있죠. 뭐 그 사람이 얘기했던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하인리는 마지막 단계를 액시던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예,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직접 원인으로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가 동반된다. 그 전에는 간접 원인으로서 인간의 결함이 만들어지고 근본 원인으로서 가계나 유전적인 요인이 발휘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시퀀스 모델이에요. 이게 쭉 네, 이어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따지고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최초로 입증한 사람이 하인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 네, 이 5단계 구도 근본 원인, 간접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구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이론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사고가 발생하는데 즉 유해위험 요인과 사람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과학적인 부분으로 또 그 그간에는 사람의 결함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인리가 행동이란 부분과 상태라는 부분하고 나눠가지고 입증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오늘날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영역에 많이 이바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대 29대 300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런 기본적인 모델 네, 그러니까 큰 중대재해가 한 건이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그런 다양한 관점을 말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날의 산업 구조나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이런 것과 맞지는 않죠. 예. 어쨌든 하이니가 의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산재 예방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최초로 그런 것들을 입증했다. 그 그렇죠. 이후에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뭐 프랭크 버드나 이런 사람들이 쭉 이어받았죠. 그러면서 네, 조금 더 이제 그 직접 원인이라든가 간접 원인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데이터로 이제 막 소개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실제로 안전관리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학자들이에요. 공학자들이 없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여야 되니까 사람의 내심의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거를 뭔가 도출해내고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하연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직접 원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데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10%,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 88%, 나머지 2%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라고 하는 기본의 일련의 사건이 왜 발생하냐? 가장 많은 범죄에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막 분석해서 들어간 게 그럼 사람의 행동,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막 나온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휴먼 에러와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조사하고 수사하고 다른 건 그런 거잖아요. 수사라고 하는 건 이게 누구 책임이야? 조사라고 하는 건 이게 왜 발생했어? 그런 사고 조사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구별을 해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휴먼 에러와 위반은 어떻게 다른 거야? 휴먼 에러와 위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죠. 의도대로 행동하는데 실패했다 휴먼 에러. 의도대로 행동하는데 성공했어? 그건 위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휴먼 에러하고 위반을 크게 운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지금 현재는 50km지 않습니까? 원래 60km에서 50km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원래 네. 60이었는데 지금은 50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60km인 제한 속도에서 50km로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50에서 60으로 달리고 있는 상태. 이건 휴먼 에러인가요? 위반인가요? 휴먼이래요. 그죠? 휴먼 에러. 내 의도대로 행동하는데 실패한 거죠.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제한 속도가 80km예요. 경원 측상 8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0km를 오버해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더라. 이걸 네. 알고 90km로 달리는 거. 요건 위반인 거죠. 의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요런 차이 두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고의성이 보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렇게 쉽게 따지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들을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위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즉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역사상 최악의 네. 참사라고 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다 휴먼 에러가 존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휴먼 에러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한 대로 실패한 행동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 그러면 휴먼 에러는 왜 발생하느냐. 사실 이거 나머지 이제 수업에서 그런 부분들 쭉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왜 실수할 수밖에 없는가? 뭐 어떤 부분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드는가? 그걸 뭐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아니면 인지적 요인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접근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남은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안재호 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아니 내일 쉬는 날인데 왜 피곤해요? 아, 이 질문 내일도 이상하네. 근무합니다. 음, 아 내일 출근하세요? 예, 어. 우리 장상원 학원님은 내일 출근하세요? 현장이 바빠가지고 네. 시공사에서 콜 해가지고 이제 내일 출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휴일 이렇게 받으시나요? 두 분 다? 수당 주죠, 수당. 아, 우리 한병호 학우님은 내일 출근하십니까? 예, 아, 출근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다 출근하시는데 괜히 휴일이라고. 하긴 이게 임시휴일이어가지고 안 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던데요? 이게 애들, 자녀들 때문에도 고민이 많죠. 어, 어떤 고민이 많으세요? 학생인데 쉬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놔둬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형제들이 서로 하는데 요즘 한두 명, 두 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한두 명만 놔둬야 되는데 학교가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한데 아, 그게 집에 진짜, 있으면, 그게 큰 애로사항이겠어요. 예,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저는 딸이 하나거든요. 네. 혼자 있으면 먹는 것도 걱정되고요. 그럼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네. 음, 그렇네요. 중학교 1학년이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하고 자녀가 없어서 중학교 1학년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제가 몰라서 지금. 근데 옛날, 다들 그러잖아요. 네. 우리 때는 또 그렇겠지만, 우리 윗선배들도 우리 때는 어땠어, 니네 때는 네. 뭐 이런, 똑같잖아요. 라떼는, 우리 네. 때는 그래도 뭐 혼자 다 차려 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다 챙겨주길 바라고 이러니까, 많이 약해졌다고 하죠. 어,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실제로 대하면서? 네. 저희 음, 직장에서도 요즘 MZ 세대? MZ 세대. 네. 요즘은 MZ 세대가 아니고 자알 세대라고 하대요. 그게 Z하고 무슨, 알파 세대? 어, 자알 세대. 자아 세대, 그게 뭐죠? Z 세대하고 알파 세대. 어떤 특징이 있나요? MZ는 딱 선을 그어놓고 결론을 얘기해놓고 말을 해요. 아,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딱 있고, 네. 통보. 네, 거의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 당신들이 이쪽에 맞춰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어, 이제 아니야,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네. 나는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된다. 근데 근무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식이죠. 음, 그전에는 조율이 안 되는 경우는 내일이, 없나요? 네? 조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조율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면 소원 소리를 긋죠.
아, 그 문제가 좀 있구나. 네, 아니, 얼마 전에, 아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지금 이렇게 신입생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뭐 일단 학교 교수님한테 뭐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안 한대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교수님한테. 아, 요즘 기업체 면접도요, 네. 부모님이 같이 와서 궁금사항을 대신 물어봅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교대 근무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이제 지금 제가 자녀들이, 말을 못 하는 게 되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네, 부모님들이 와서 대신, 그럴 수 있나? 그러면 그만큼 그 나이는 먹었는데 사회성이나 이런 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몸만 음, 커졌고 나이만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해줘 버릇하니까 네. 그 사회생활 하는데도 다 부모의 힘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뭐 전반적인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일부이긴 한데 요즘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트렌드? 음, 이제 안주혁님은 좀 어떠세요? 자녀들이 실제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그 말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좀 있으신가요? 많이 느끼죠. 음,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한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네,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아까 여기 한병호 하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MZ팀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애도 뭐 싹싹하고 뭐 네, 남 배려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뭐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요즘 뭐 시대가 그렇다고 하니까 는 말대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지 못해서 뭐 그 정도 나이대에 뭐 배려하고 할 건 하고 제 나이대에 맞게끔 생활한다. 이런 사람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렇게 그런 진짜 부모가 다 해주고 일방적으로 나 내일 못 나와요. 쉬어요. 딱 일방적으로 다 통보해버리고 이런 친구들 좀 무책임하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제 갔을 때. 일부 그렇다는 거죠. 뭐, 다 그래서 그렇다는 제가 건 볼 때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모르죠. 뭐 제가 뭐 사람을 다양한 사람 만난 게 아니니까 일단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한 21살짜리, 22살짜리도 말하고 하면은 뭐 좀 뭐 일하는 만큼 뭐 그 나이대에 하는 것만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젊은 친구 만났는데. 근데 뭐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상원 학원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어떤 특정 세대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을 때 실제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우리 현장에는 그런 게 없는데 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현장은 없는데,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제일 적은 애들이 한 29, 30살 되는 애들이 한 몇몇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나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큰애도 지금 41살이거든요. 예. 뭐 36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책임감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우리 한참 직장 다닐 때는 뭐 어떤 오다가 주어지면은 밤을 새서도 하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 칼퇴해, 칼퇴.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그 다음날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한 11시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서 뭐 급지급하고 그런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아까 우리 그러면 반대로 장상원 학원님 반대로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라고 생각되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반대로 그 젊었지만 책임감 네, 있고, 네, 그런 친구들도 제법 많아요. 특히 현장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 본사하고 현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좀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본사는 저희 본사 기준으로 얘기를 예, 하고, 예, 현장은 제가 이제 감리로 나갔으니까 시공사 예,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 해보면 제가 다 고치니까 예. 실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기는. 아니, 근데 다 고친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 고친데, 그래도 하면은 뭐, 협조를 해주면, 예. 그 진행을 안 시키죠, 제가. 그렇죠. 그럼 일이 안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안 하면 수없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작업 중지예요, 작업 중지. 음, 뭐 안전적으로 뭔 핑계를 대도 뭐 작업 중지 그냥. 그럼 자기들 뭐 손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심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후자가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장상원 학우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우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경험상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예 인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맞아요. 이거 잘못한지도 모르네. 약간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자기들 서로 대처를 잘 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요새 좀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제가 이제 졸업한 대학원이면 대학원에 원우회라는 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저는 서울 과기대를 나왔는데 서울 과기대 안전공학과를 저는 저기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이제 과기대에서 나왔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사과정 때 제가 원우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원우회장을 그렇게 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되게 좀 영광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정말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한 두 번 바뀌고 나서 그다음부터 원우회장 모집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봉사보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시간 들여서 하는데 학위 과정을 빨리 끝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서 내가 원우회장 한다고 괜히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내 역량만 자꾸 다 소비해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안 되다가 원래는 원우회장을 박사과정 학생이 해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석사과정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대학원 들어가지고 대학원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원회장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근데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요번에 석사 1학기? 네, 석사 1학기인 사람이 더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석사 1학기 들어와가지고 본인도 지금 학사 시스템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원회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배가 좀 있고 사업하는 분이시긴 한데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역대 원외회장들 모임이 좀 있는데 그때 아유 이거 참 큰일 났다고 자기대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학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냐 그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석사 1학기인 그분이 일하는 걸 보니까 와 박수를 막 야 다르다 진짜 다르다 왜냐면 뭘 되게 다르다고 제가 딱 느꼈냐면 기존의 원로회장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학사 일정에 맞춰서 행사 진행하는데 그것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겁지. 그러니까 아까 장상원 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뭘 하기로 했으면 그 전에 계획을 쭉 짜가지고 미리미리 싹 인원 분배하고 뭐 어떻게 딱 하면 되는데 닥쳐가지고 하니까 뭐 완전 이게 아사리판 나는 거죠. 이게 뭐 빵꾸 잡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 분 처음에 딱 일하는데 MT 딱 조직하면서 저희 박사회부터 먼저 연락을 딱 해가지고 좀 참석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참석해 주십시오 딱 하고 근조기를 만들고 막 이런 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일하는 게 체계가 있고 뭔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티가 팍 나고 미리미리 뭔가 하는 티가 사실 오늘도 지금 7시부터 사실 저기 서울
우이동이란 데 지금 산장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저는 일 있다고 빠져가지고 안 갔는데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야,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제가 이제 먼저 그 대학원 생활을 했지만 그분이 뭐 요청하면 제가 제대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거 보면 예,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원하는 거 뭐, 학위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거 도움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딱 보면 아까 우리 학우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는 좀 안 좋은 말로 해서 너무 좀 이기주의가 좀 심한 것 같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 타인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허비한다? 투자한다? 이것도 너무 허비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뭐 서로 간의 봉사정신이, 관계성 이런 게. 예.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저도 그 한병호 그 하고님 말씀하신 게 100% 공감대를 가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죠? 오늘 회사에서 얘기하다가 동료애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군대로 얘기하면 전우애 그렇죠. 이런 서로 챙기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먼 애경사가 있으면 방문을 못하고 계좌로 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진 거죠. 편안함이. 음, 그러면서 뭐 내 시간을 굳이 빼서 거기를 꼭 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를 먼저 따지고 불편할 것 같으면 힘들 것 같으면 안 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어떻게든지 하고 그러면 제가 장상훈 학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생활 하면서 내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니, 자기 실력은 기본인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그 기본이고 내가 뭔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 실력만 가지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끈끈해지고 그러면서 일적인 일 이외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런 게 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걸 그들은 몰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 이외에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윗대에 어떤 분이 나를 좀 끌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젊은, 아까 우리 한병호 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어요. 예, 그건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사실 일자리는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 때들은 제 위에 선배들은 보릿고기도 경험하고 저도 시골 출신인데 배고픔도 예, 많이 있고 예, 그러는데 예, 예, 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67인데 예, 이 아끼는 게 몸에 배가지고 예, 뭐 나가면서도 불 끄고 예,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 습관적으로. 예, 예, 요즘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자기 노력도 안 하는데 누가 알아봐주기를 봐줍니까 누가? 그 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간도 뿌리고 아 내 이 직장이면 갈 데 없나 그래 가보고 책임의식도 없고 결여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봉사도 그런 거 많이 봉사 정지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아까 저 한복 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오늘 그런 얘기하면 기시다기 만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만 음, 얘기하지, 우리 때로 있으니까 너도 이래 하라는 거는 잘못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21세기에 그런 얘기 한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해요. 좀 제재를 가하지, 업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래 음반술도 없고 또 출신이 경상도다 보니까 저 악센트가 강하고 음. 항상 상대방이 들을 때는 감정이 섞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합시켜 놓고 그 얘기부터 문제예요. 나는 출신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감정이 전혀 안 섞인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잘. 안주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주호님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근데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나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안 도와줘도 되고 난 그냥 내가 하고 하는 요 정도의 그냥 소위 소확행이라 그럴까? 요 정도만 되니까 나 건들지도 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네, 케이스들이 네, 말대로 요즘 뭐 공무원 사회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나 더 승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내 업무 딱 끝나고 칼퇴근하고 연장 이런 업무 안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도 야 너 이제 나이 때 됐으면 이제 뭐 임원 좀 달고 이러든가 나 임원 달기 싫다고 뭐 뭐라고 머리 아픈 그 임원을 다냐고 한 지금 이 정도 차장 부장만 달고 있으면 된다. 이러다가 정년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바라지도 않고 뭐 누구를 뭐 끌어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누구 라인을 타야겠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사마 다 틀리니까요. 또 그런 거를 또 바라고 또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겠죠. 요즘 뭐 말하는 뭐 소확행? 뭐 네, 소소한이나 확실한 뭐 네,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를 바라가지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뭐 남이 끌어준다고 해서 뭐 가서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지 그게 되는 거지. 실력도 안 되면서 뭐 누가 끌어줘서 갔다고 하면은 그거 뭐 소개시켜준 사람도 망신이고 간 사람도 망신이고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뭐랄까 우리 깜냥이라고 그러나요? 그 깜냥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 가야지. 그냥 뭐 누구 뭐 소개로 가고 뭐 누가 알아서 가고 갈 적에는 좋겠지만은 자기가 그 자리를 감당 못하면은 뭐 어떻게든 간에 그만두고 나오든지 좀 안 좋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잘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아, 그렇게 저, 가더라도 뭐 뭔가 네. 좀 나중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나중에. 아니, 그 제가 말한 거랑 좀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실력은 당연한 거고, 개인의 실력 당연히 그거 그냥 예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걸 보면, 누군가가 뭐 바라고 끌어주는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척할 방향만 제시해줘도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실력도 안 되는데 낙하산처럼 꽂아주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 아니고, 요새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저는 매 학기에 보면은, 그, 대학원 논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원 논문 심사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요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논문 발표를 딱 할 때,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지만, 글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게. 야, 이 글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요. 야, 큰일 났다. 이게 맨날 문자만 하고 단문체에 짧은 문자만 서로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뭐 맞춤법이고 뭐고 부문법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막 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문어체로 써야 되는데 글이라는 건 근데 구어처럼 말하듯이 막 써버리고 이거 다른 글도 아니고 논문을 그렇게 써버리고 그러니까 와, 이거 처음에는 수정을 이렇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게, 와,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언제 다 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런 거 정말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새, 한 2년 전부터 챗 GPT나 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레포트도 그렇게 속에서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제를 냈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해. 본인이 했으면 설명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전에 검색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키워드는 내가 입력을 해야 됐고 각각의 자료들은 내가 읽어보고 짧게를 하더라도 읽어보고 그 관련된 문단을 가져왔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가능했지만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성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출한 거 한번 읽어보고 내는 성의도 안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한병화고님 제가 그 장상훈 학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반대급부의 케이스는 없나요? 반대급부. 소수는 이- 있죠. 어떤 이, 사례가 있을까요? 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의 이 성격에서 좀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죠. 무조건 뭐 100%라는 건 없고 일부 뭐 10% 20%인데 이게 어떤 조직을 이끄는데 30% 이상만 잘하면 조직은 이끌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 30% 안에 드는 사람이 있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는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로 제가 작년에 어느 회사에 사업 전력 짜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딱 구성하면서 전체 임직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분석을 딱 해보니까 우리 한병화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머지 70%가 이런 거죠. 고용 조건에서 이게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는데 성과가 나지도 않는데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도 자기는 이미 나는 뭐 임원까지 지금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 임원 올라가기 글렀고 나는 여기 그냥 정년까지만 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분석하면서 보면 야 이거 정리하는 게 조직 입장에서 맞는 것 같은데 저거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분위기가 전염돼 버리잖아요. 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전염되니까 이제 막 입사한 사람 중에서 그런 거에 이 실제로 해유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바람에 그냥 확 올라타가지고 같이 이 무능력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막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30%가 전체 100%의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70%는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 보존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조직 차원에서 이 로스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의 제조업에 협의체가 있거든요. 안전 쪽이랑 안전을 하시는 분들이 호방도 같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협의체가 있는데 요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 업무를. 어, 그러니까 진급도 늦고 뭐 진급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진급도 늦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욕 먹어서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냐. 남들은 정시퇴근, 뭐 워라밸 어, 찾고 하는데 이런 게 강하죠. 음. 그래서 일례로 저희 뭐 하시는 분 중에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못 시킵니다. 그만큼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 퇴직했다가도 지금이야 다시 뭐, 재입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촉탁 직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좀 문제이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산업 구조에서 근로자들은 계속 줄 게 확실하잖아요. 다 네, 자동화도 많이 되고 IT 관련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무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되다 보면 저는 실제로 문득문득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오늘 제가 무슨 저희 집 관련해 가지고 매달 납부하는 세금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단순한 게 그거 자동이체 해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매달 그 지로 오면 지로를 납부하고 말고 그랬었는데 오늘이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도 우편함을 보는데 지로가 안 와 있길래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연세도 많으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자동이체 왜 안 하세요? 딱 그러는데 그 소리 딱 듣고 맞다. 자동이체 하면 되잖아. 내가 왜 이거 기다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자동이체 하려고 카드사 전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그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진짜 상담도 다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해버리니까 아,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까 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은행 한번 가세요. 근데 그 소리 딱 듣고 딱 생각나는 게 잠깐 내가 최근에 은행을 언제 갔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조그만 업무 하더라도 은행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랬었는데 요새 최근 한 3년 동안 은행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갈 일이 없어요, 은행을. 동사무소는 가셨나요? 동사무소 갈 일도 없죠. 동사무소도 갈 일 없고 은행도 갈 일 없고 진짜 그러네. 그리고 또 주말에 이제 우리 그 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데 네. 격주에 한 번은 쉬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씨 오늘 또 쉬네 막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썼는데 얼마 전부터 뭐 하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식혜를 되게 좋아해요. 식혜 깡통으로 만든 식혜 캔 이걸 되게 좋아해서 한 번 마트 가면 이만한 큰 저기 뭐냐 에코백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한 30개씩 사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다 들고 물도 다 들고 오고. 근데 제가 막 이거 들고 요새 또 막 날이 더웠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엘리베이터 탁 타니까 저 옆집 그 계시는 분이 아니 교수님 쿠팡에서 시키면 집 앞에 갖다 주는데 근데 그 소리 딱 듣고 진짜 그러네. 내가 이걸 왜 자꾸 들고 다니지? 그래서 쿠팡에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그날 한번 테스트로 그때가 일요일 오후 한 3시 정도 됐으니까 오후 3시에 제가 쿠팡에 시켰어요. 그 다음날 나가려고 문 열었더니 다 와 있는 거예요. 새벽 배송이요.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트를 안 갑니다, 제가. 갈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 또 혼자 사니까 또 세탁물에서 갑자기 이게 잘못 말렸는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식초를 넣고 하면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식초 사러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귀찮아서 제가 쿠팡으로 시켰어요. 진짜 말씀하셨던 건 새벽 배송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더라고.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가 예? 문 닫고 매각하고 그러니까 쿠팡의 시가총액이 10분의 1 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무슨 소리야? 자산만 팔아도 얼마인데 이러는데 아, 이게 완전히 안 되는구나 이거.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랬습니다. 되게 참 여러 가지가 참 어, 캐시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는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마트를 사람들이 안 가는구나. 그게 갈 일이 없지. 만약에 내가 온라인 다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게 맞지.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은행 옷 점포도 같은 것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네? 은행 점포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도 갈 일 없어. 뭐 마트도 갈 일 없어. 뭐 점점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인력이 대체되는 그런 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은행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 다 가장 첫 번째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감정 노동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었던 이제 저기 뭐냐 전화 응대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저 오늘 하는데 진짜 사람하고 통화를 안 했다니까요, 진짜. 인공지능이랑 다 끝나버리고 이거 눌러서 끝나버리고 아니면 말하면은 다 대답해 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키워드만 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검색해서 보면 뭐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식초 넣으면 냄새 안 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검색해서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굉장히 친절하게.
언제 어떻게 넣어라 뭐 이런 것도 싹 다 나오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병화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업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업장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없어질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게 또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장상훈 아버님 제가 저기 쿠팡 시켰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미소 지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저는 아마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왜 인제서야 그렇게 하냐 그런 표정이신 거죠? 요즘 월 그 7천을 막아내면은 네. 배송료도 없잖아요. 회원 어, 가입해놓으면 어, 무제한으로 그 내가 로켓 배송 받을 수 있고 새벽 배송 7시 전에 다 배송 다 해주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요즘 음식 배달료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900 뭐 얼마인가 네. 월납 내면은 네. 쿠팡이츠. 예, 예. 예. 그리고 요즘 뭐 우리 사무실 옆에도 마찬가지인데 공실이 엄청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 뭐 다 온라인으로 시키지 뭐 직접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는 안 가요 요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그 소다는 어디서 들었었어요? 과산화탄소가 탄산소단가 그거요 뭐 냄새 안 나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예, 어떤 댓글에 보니까 색깔 있는 옷은 또 변색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식초를 넣는데 식초 넣으니까 아, 예, 식초 넣으면 됩니다. 뭐 이거 식초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써보니까 어, 식초 넣으니까 이 막 잘못 이 저기 막 건조해 버리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막 그렇죠. 싹 없어지더라고요. 음, 예. 식초라면 대신에 사과 식초나 이런 거 말고요. 화이트 식초인가? 하여튼 뭐 첨가되지 않은 거 이거 넣으면은 뭐 그냥 끝나더라고요. 저는 저기 너무 네. 숙소 생활하다 보니까 네. 수분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름에 네. 예, 그게 잘 안 돼서 아까 그런 거 좀 넣고 이러면은 네.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냄새가. 어. 색깔 있는 건데 변색 안 돼요? 변색은 안 돼요. 네. 어쨌든 저기 하구님 저는 식초로 갔으니까 하구님은 이제 저희 그거로 가시고 쭉 가십시오. 서로 성공한 거 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그 관련해서 자동이체 신청하면서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은행 간 적도 되게 오래됐고 사람하고 통화한 적이 별로 없네. 진짜 이게 기계랑 뭐 이미 다 끝나는 거지 사람하고 통화는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마트를 안 가는구나. 마트 갈 일이 없구나 진짜. 그리고 어 일단 가격 면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요. 마트 가서 아무리 싸게 산다고 그래도 쿠팡에서 시키는 게 훨씬 싸니까 이게.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또 그거 주문하고 계산하려고 또 줄 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버리면 야 이거 비교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요새 세차도 구독하잖아요. 예? 자동차 세차도 구독하거든요. 세차요? 예, 예, 예. 자동차 좀, 세차. 예. 예. 그것도 월 단위로 구독해가지고 하는 시대예요. 그거는 좀 금시초문이네. 예, 저는 지금 5개월간 하고 있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상태가 항상 좋고 항상 바닥바닥 끝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벌써 스팀 벌써 세차 오늘 아닌가요? 네? 스팀 세차? 아니요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봐서 오토스테이라고 있어요. 저는 오토스테이 지금 6개월간 하고 있는데 네, 각 그 지역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같이 이렇게 우리 주유소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1회 세차하는 데는 한 번 하는데 15,0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하면 4만 원이 안 돼요. 무제한으로 하는데 4만 원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15,000원 내고 한 세 번 정도 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그다음부터는 구독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차가 더더군다나 이제 겨울 되면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그게 또 하부에 묻으면 이게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차기 안에 딱 들어가면 밑에서도 강한 물살 딱 뿌리고 양옆에서 위아래로 막
예.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4,000km 타거든요. 차 주행하니까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예. 아무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세차장 갈 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손세차 맡길 일도 없고 직접 구독해가지고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참 특별한 시대구나. 요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야,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는 특히나 안전 관련된 업무 자체는 이게 인공지능의 최후의 순간까지 뺏기지 않을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기회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요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기분으로 오늘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우리 저기 라이브 강의 하죠.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니까 다음 주에 뵙죠. 아무튼 까 제가 안지원하고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 교환에서 100% 나왔으니까 교환만 잘 보시면 담아줄 수 있을 겁니다. 편한 밤 되시죠. 내일 출근 잘 좋습니다.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